기적이다. 수술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감탄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표정은 결코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10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남자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전 7시 김민수 씨는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28살의 평범한 회사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이었죠. 또 지각이겠네. 민수 씨가 급하게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든 탓에 알람을 3번이나 끄고 일어났거든요. 아파트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민수 씨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야.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강물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강둑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아기 고양이가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거. 아기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작은 다리를 휘저으며 물 위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듯 보였습니다. 곧 물에 잠길 것 같았죠.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지각하면 부장님한테 또 한 소리 들을 게 뻔했거든요. 게다가 강물은 어제 비 때문에 평소보다 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자 민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버텨. 민수 씨가 급하게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강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고양이 때문에 저러나? 아이고, 괜히 위험한 일을. 하지만 민수 씨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물에 무릎까지 들어가서 아기 고양이 쪽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로. 다행히 고양이가 민수 씨 쪽으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온 힘을 다해 팔을 뻗자 마침내 작은 털뭉치를 손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다. 민수 씨가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고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장 바지는 흠뻑 젖었고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온몸이 젖어서 쥐새끼만 해 보였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죠.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민수 씨가 자신의 와이셔츠로 아기 고양이를 감싸 안으며 다독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기 고양이가 민수 씨의 품에서 유난히 안정되어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에이, 괜히 고생했네. 회사 지각할 텐데.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민수 씨의 행동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네. 요즘 저런 사람 드문데. 하지만 민수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품속에 작은 생명이 무사한지가 전부였죠.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자. 민수 씨가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게 더 급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한 민수 씨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아기 고양이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수 씨의 손길은 매우 능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민수 씨가 혼잣말을 하며 고양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추위에 떨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민수 씨는 뭔가 다른 것을 눈치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수 씨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몸도 축 늘어져서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양이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그로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민수 씨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김대리 또야? 이번 달에만 몇 번째야? 부장의 화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지만 민수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빠르게 처리하고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 씨는 다시 아기 고양이를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연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더군다나 민수 씨는 이 동네에 어떤 동물병원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였죠. 어머, 민수 씨 아직 안 나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에 동물병원 아세요? 민수 씨가 고양이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고양이를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길냥이 주워왔어요? 민수 씨도 참. 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도 괜히 주워와서 뭐예요? 병원비만 돈 깨지는데. 박 아주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주머니, 혹시 병원이라도? 글쎄요, 동물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동물보호소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주민이 나왔습니다. 5층에 사는 최 씨였죠.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최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생명인데요. 길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하나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민수 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냥 보호소에 맡기세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도 자연의 섭리니까. 차가운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죠. 하지만 품속의 아기 고양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민수 씨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참 고집불통이네. 저러다가 돈만 날릴 텐데. 혼자 남은 민수 씨는 인터넷으로 주변 동물병원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전 9시나 10시에 문을 열었거든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 아기 고양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가 아기 고양이의 잇몸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빈혈 증상 아닌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민수 씨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민수 씨의 진단은 매우 정확해 보였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자신도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알지? 민수 씨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고양이를 살리는 게 더 급했죠. 일단 체온부터 올려야겠다. 민수 씨가 전기장판을 가져와서 약하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고양이 주변에 놓았죠. 놀랍게도 이런 응급처치 후에 아기 고양이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 하지만 민수 씨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병원을 찾아야 해. 빨리. 민수 씨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동물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곳이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아기 고양이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죠.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소. 거기라면 혹시. 민수 씨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동물보호소에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초동물보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민수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보호소 직원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저희 보호소로 오시면 응급처치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가 급하게 아기 고양이를 챙겨서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타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급했거든요. 기사님, 서초동물보호소로 빨리 부탁드립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 씨는 계속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 곧 도착한다. 20분 정도 후 드디어 동물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가 급하게 뛰어들어가자 직원들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 받았던 김 직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 상태가... 그런데 보호소 직원이 고양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일단 응급실로 가봅시다. 보호소 안쪽에는 간단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없고 간호사 한 명만 있었죠. 수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오늘은 오후에나 오실 예정이에요. 지금은 제가 응급처치만. 간호사가 고양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도 심한 것 같네요. 일단 보험부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가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잠깐요, 잇몸 색깔을 봐보세요. 창백한 게 빈혈 증상 같은데요.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서요. 민수 씨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찰은 매우 정확했죠. 그리고 흡수도 분당 6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상보다 빠른 것 아닌가요? 어머, 정말 잘 아시네요.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것들을 민수 씨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혹시 수의학 관련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민수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간호사의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시네요. 제가 몇 년째 일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기 고양이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어떡하죠? 수의사님이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간호사가 당황하고 있을 때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소 공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기 산소통 있잖아요. 마스크는 없나요? 민수 씨가 의료 장비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있긴 한데. 일반 분이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민수 씨의 손길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아기 고양이를 다루는 방법, 산소 마스크를 대는 각도, 심지어 고양이를 진정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민수 씨 자신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체온 측정은 어떻게 하죠? 직장 체온을 재야 하는데. 근데 정말 어떻게 아세요? 민수 씨가 능숙하게 체온계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35도. 역시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 순간 보호소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동물을 다루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저분 누구세요? 처음 보는데. 수의사인가? 아니래요. 그냥 회사원이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 씨는 오직 고양이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액 공급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수액은? 탈수가 심해서. 피하 수액이라도. 민수 씨의 제안에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치료법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저도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요. 민수 씨도 자신이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고양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죠. 수액 주사는 제가 놓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좀. 간호사가 망설이고 있을 때 민수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위험해요.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규정상 일반인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없었지만 민수 씨의 전문적인 모습에 고민이 되었죠.
그럼 제가 하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가 간호사보다도 더 능숙해 보였다는 점이었죠. 주사 부위는 목 뒤쪽 피부가 좋을 것 같은데요. 흡수율도 좋고. 네, 맞아요. 정말 잘 아시네요.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수 씨는 아기 고양이를 완벽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고양이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이죠.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민수 씨의 손길에 아기 고양이가 신기하게도 얌전해졌습니다. 보통 낯선 환경에서는 더 예민해지는데 말이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동물들이 저렇게 쉽게 안정되는 경우는 드문데. 간호사가 감탄하며 수액 주사를 놓았습니다. 민수 씨의 도움으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수액 투여 후 아기 고양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반응도 살아났죠. 정말 다행이네요. 보호소 직원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민수 씨에게 쏠려 있었죠.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수의학과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냥 회사원이에요. 민수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취미로 공부하신 건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민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전문 지식들이 신기했거든요. 그때 보호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모여있나요?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보호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일반 분이? 네, 정말 놀라워요. 웬만한 수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호소장이 민수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냥 무역회사에서 일반 사무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기소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 고양이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뭐죠?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침착했죠. 저혈당 쇼크인 것 같아요. 포도당 용액이 있나요? 네? 어떻게? 빨리요. 위험해요. 민수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간호사가 급하게 포도당 용액을 가져왔습니다. 농도는 5%면 될 것 같고, 용량은? 민수 씨가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의 수준인데요. 보호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포도당 투여 후 아기 고양이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 씨의 정확한 판단이 작은 생명을 구한 것이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민수 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그때 보호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수의학 공부하신 적 정말 없으세요? 없어요. 정말로요. 그럼 가족 중에 수의사가 계시거나? 아니에요. 저희 집은 다들 평범한 직업이에요. 민수 씨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호소장이 아기 고양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돌보려고 해요. 집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직 어린 고양이라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특히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 씨의 말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응급 상황 시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리고 보호소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민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봉사활동까지 제안받다니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아기 고양이의 상태가 안정된 후 민수 씨는 보호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궁금했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지? 택시 안에서 아기 고양이를 바라보며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더 안정을 취하자. 그런데 민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민수 씨의 보살핌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장난기도 생겼죠. 많이 좋아졌네. 민수 씨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새벽 3시경 갑자기 고양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민수 씨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고양이가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분명 좋아졌는데. 민수 씨가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폭부 팽창. 그리고 이 증상은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설마 장폐색?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수술이 필요해. 민수 씨가 급하게 동물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응답하는 곳이 없었죠. 응급실이 있는 곳은 강남동물의료센터? 하지만 거기는 너무 멀었습니다. 지금 고양이 상태로는 그곳까지 가는 시간도 위험했거든요. 어떡하지? 민수 씨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고양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축 늘어져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안 돼. 이대로는. 그 순간 민수 씨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내가 할 수 있어. 민수 씨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죠. 집안의 의료용품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독용 알코올, 거즈, 심지어 바느질용 실까지 말이죠. 진통제는, 아스피린은 안 되고. 민수 씨가 혼잣말을 하며 약품들을 살폈습니다. 마치 수술 준비를 하는 전문의처럼 말이죠. 수술용 메스 대신 면도칼을 소독해서. 민수 씨의 손놀림이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평범한 회사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식탁을 깨끗이 닦고 소독한 후 민수 씨는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아프겠지만 살려야 해.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간이 수술을 시작한 것이죠. 손의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절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장폐색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했죠. 역시 이물질이 끼어 있었네. 민수 씨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아마 고양이가 강물에 있을 때 삼킨 것 같았죠. 봉합은 이중 봉합으로 해야 하고. 민수 씨의 바느질 솜씨가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했죠. 1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회복만 하면 돼. 민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방금 한 일이 믿기지 않았죠.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민수 씨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평범한 회사원의 손이었는데 방금 전까지는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이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그때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민수 씨? 어제 구조하신 고양이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희 보호소에 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환자가 와서. 급한 환자요? 네, 교통사고 당한 개인데 수의사 선생님이 출장 중이셔서. 어제 민수 씨가 워낙 잘하시던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민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어제 보니까 정말 전문가 같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끄는 민수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민수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동물들을 치료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김민수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소리. 설마 꿈에서 깬 민수 씨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 민수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보호소에 가보자.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확인해보자. 하지만 민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호소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인지를 말이죠. 보호소에 도착한 민수 씨를 맞이한 것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급하게 민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응급실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형견이 누워 있었죠. 상태가 어떤가요? 다리 골절이 심하고 뇌출혈 의심도 있어요. 그런데 수의사님이 응급수술 중이라 보호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병원은 어떤가요? 연락해봤는데 모두 수술 중이거나 응급 환자가 밀려있대요. 그때 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대로는 위험해요.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개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잠깐만요. 민수 씨가 개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뇌출혈이 많네요. 그리고 기흉도 있는 것 같고. 기흉이요? 어떻게 아세요? 호흡 패턴을 보면, 그리고 흉곽의 움직임이. 민수 씨의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단한 응급처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수술을 해야 해요. 지금 당장. 네? 하지만 이 상태로는 1시간도 못 버텨요. 민수 씨의 단호한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제가 하겠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 씨에게 집중되었죠. 민수 씨 무슨 말씀을? 사실은 민수 씨가 입을 열려던 순간 개가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일단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설명은 나중에. 하지만 수술은 전문의만. 제가 수의사입니다. 민수 씨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수의사요? 정확히는 전 수의사였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부터. 민수 씨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이 바뀌었죠.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의 모습이었거든요. 마취 준비하고 수술 도구 소독해주세요. 네. 간호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혈압은 어떤가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수혈 준비도 해야겠네요. 혈액형 검사부터. 민수 씨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정확했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하고 확실했죠. 뇌출혈 부위 확인. 비장 파열이네요. 우와.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수술 실력에 놀란 거였죠. 봉합하고 기흉 처리는 2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수술 완료입니다. 민수 씨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정말 대단하세요. 웬만한 대학병원보다도. 고맙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민수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민수 씨. 아니 선생님. 정말 수의사셨던 거예요? 보호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그리고 왜 회사원으로? 민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어요. 혹시 면허의 문제라도? 아니요, 면허는 정상이에요. 다만 민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저는 5년 전까지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했었어요. 김민수 동물병원요? 그럼 혹시? 간호사가 뭔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꽤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왜? 5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사고요? 수술 중에 제 실수로 환자를 잃었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던 가족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노견이었는데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가족의 원망하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신 거군요. 네, 더 이상 수술대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다시 잃게 할까봐. 민수 씨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고. 하지만 오늘 이 아이를 보니까 예전의 제가 돌아왔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수술받은 개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만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수 씨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성취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선생님, 다시 돌아오시는 게 어떨까요? 동물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호소장의 제안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지만 그 순간 수술받은 개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민수 씨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죠. 혹시 김민수 선생님이세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가 민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찾으시는. 저희는 이정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혹시 뽀삐? 네, 맞습니다. 뽀삐. 민수 씨가 수술 중 잃었던 그 노견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동물보호소에서 들었어요. 김민수 수의사가 계시다고. 민수 씨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선생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제가 뽀삐를 살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고개 드세요. 네? 저희가 온 건 선생님께 사과하려고요. 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요? 네, 그때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정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뽀삐를 잃은 슬픔에 선생님께 원망을 쏟아놓았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실수를. 아니에요, 선생님. 김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들었어요. 뽀삐의 상태가 이미 너무 심각했다고. 어떤 의사가 해도 어려웠을 거라고.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정성이요? 뽀삐 수술비 선생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민수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수술비를 받을 수 없어서 거부했던 것을요. 그뿐만 아니에요. 수술 후에도 밤새 지켜보셨다면서요? 그건 간호사 선생님이 다 얘기해줬어요. 선생님이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뽀삐를 돌보셨다고.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뽀삐가 떠날 때도 마지막까지 안아주셨다고. 저는 그냥 선생님이 자책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정호 씨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뽀삐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주신 분께 원망을 퍼부었으니. 그때 김미영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것은 뽀삐의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액자에 담긴 웃고 있는 뽀삐의 모습이었죠. 저희가 5년 동안 찾았어요. 선생님께 이걸 드리고 사과하려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짊어져왔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거든요. 제가 더 죄송해요. 살려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 일 이후로 병원을 그만두셨다고.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하지만 동물보호소에서 다시 수술을 하셨다면서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 어때요? 네? 뽀삐도 그걸 원할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살리시는 걸. 김미영 씨의 말에 민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희도 새로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정말요? 네, 보호소에서 입양한 아이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을 신뢰하거든요. 뽀삐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신 분이니까. 민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기꺼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부가 밝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진심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병원을 다시 여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원이요?
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말로요. 민수 씨가 뽀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뽀삐가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생각해 볼게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시간 천천히 드세요. 다만 선생님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부부가 떠난 후 민수 씨는 한동안 뽀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뽀삐야, 정말 괜찮을까? 그때 품속에서 아기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수 씨의 마음속에서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민수 씨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김민수 동물병원 재개원.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새로운 병원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선 수의사 김민수의 자리였죠. 선생님, 준비 다 됐어요.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재기를 응원하며 함께 해주기로 한 거였죠. 고마워요. 정말로.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숨어 있으면 안 되죠.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그것은 이정우, 김미영 부부와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첫 번째 환자가 되고 싶어서요. 부부가 안고 있는 것은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지은 이름이에요. 민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봐주셨으면 해서. 물론이죠. 민수 씨가 강아지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잘 키우고 계시네요. 다행이에요.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수 씨의 고양이 구조를 무관심하게 지켜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정말 수의사셨던 거예요? 그때 고양이 구하시는 걸 보고 뭔가 다르다 생각했어요.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좀 봐주세요. 요즘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강아지 예방접종. 순간 병원이 북적거렸습니다. 모두들 민수 씨를 믿고 찾아온 거였죠. 감사합니다. 차례차례 모두 봐드릴 겸. 민수 씨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보호소장도 축하 화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보호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용기 덕분이죠. 보호소장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민수 씨가 처음 구조했던 그 아기 고양이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정말 많이 컸네요. 사진 속 고양이는 민수 씨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 거네요. 그러게요. 하루 종일 환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개를 안고 온 할머니, 햄스터가 아픈 초등학생, 길고양이를 돌보는 대학생까지 모두들 민수 씨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동물들이 선생님한테만 특별히 얌전해져요. 간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민수 씨 앞에서는 안정되었거든요. 아마도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진심이요? 네, 정말로 낫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민수 씨가 병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 아기 고양이를 구조했던 바로 그 강이었죠.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구나. 민수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품속에서 야옹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기 고양이였죠. 이제 민수 씨의 진짜 가족이 된 고양이가 말이에요. 내가 날 다시 살려줬구나. 민수 씨가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고양이가 그르르 소리를 내며 기분 좋아했습니다. 민수 씨는 뽀삐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뽀삐야, 내가 다시 시작했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뽀삐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민수 씨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죠. 주변에는 건강해진 수많은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뽀삐와 작은 고양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 문을 열자마자 새로운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강아지가... 네,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 씨가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물에서 건진 작은 생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나가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누군가를 구하려는 마음이 결국은 자신도 구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민수처럼 작은 용기에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